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추석간 푹 쉬고 재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미국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특정 종목은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간 헝다 이슈로 미국장이 급락하여 많은 분들께서 잠을 못 이루셨겠지만 어찌 보면 현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찬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추석 연휴간 이슈와 미국 시장을 분석해보고 새로운 뉴스가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은 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현재 선물시장도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간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헝다그룹 이슈와 두 번째는 FOMC 테이퍼링 이슈입니다. 오늘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연내 테이퍼링을 하기로 했으며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아 11월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강하게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악재 해소로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악재를 해소한 듯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신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종전에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당긴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헝다는 채권 이자를 지급한다는 소식과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는 듯합니다. 산업별 특징으로는 항공기주와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원유 선물 상승에 힘입어 석유 메이저주인 쉐브론 등이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금융주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들도 같이 올랐으며 헬스케어는 최근 상승이 커서 그런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이폰 정책 이슈로 인해 하락했는데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개한 경기민감주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종목이 급등하여 추매할 기회를 따로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은 어제 하락할 때 추매를 했는데 영상으로 왜 매수했는지와 얼마 매수했는지 곧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가 몰려오면서 이번 주 초에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해서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채권 이자를 일부 지급하는 등 살아날 방법을 찾은 듯합니다. 여러 뉴스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건과 비교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아주 큰 나라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채를 제거하고 거품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헝다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이죠. 중국의 국영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도 쉽게 받았고 회사채도 계속 찍어내면서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와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중국 내부에서도 고여가면서 썩고 있었습니다. 헝다그룹도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부채 이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런 헝다같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을 망하게 하면서 부채와 레버리지 사용을 줄이게 하는 것이죠. 만약 파산하면 리만 사태가 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헝다그룹이 구제금융이 거부된 시점에서 리만 사태처럼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야 합니다. 리만 사태가 컸던 게 파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엄청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은 많은 레버리지를 끼지 않은 듯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거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그랬고 중국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중국은 거품을 줄인 다음에 다시 엄청난 투자와 유동성을 통해 중국 회사 주식을 강하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조정받으려는 이유를 찾고 있었고 마침 헝다그룹이 걸렸기에 조정을 받은 듯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헝다그룹의 이슈는 단기적인 악재인 듯합니다. 저희는 테이퍼링과 변종 코로나의 움직임을 잘 감시하여 이렇게 변동이 큰 시장을 예상하기보다는 대응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급등하거나 하락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선도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최근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확한 급등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 퀀텀스케이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회사 탑10 안에 드는 회사와 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퀀텀스케이프와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폭스바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에 이어 상위 10위권 안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초기 배터리 셀을 평가한 후 파트너 관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OEM 관계자는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고급 프로토타입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퀀텀스케이프 공장에서 10메가와트씩 용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즉, 이 자동차 회사는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를 고급 사양의 차량에 넣어서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QS0라고 명칭이 된 공장 시설에서 2023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계약하는 OEM 고급 차량에 이 배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퀀텀스케이프는 QS0의 용량을 연간 20만 개의 셀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는 매년 수백 대의 테스트 차량에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전고체 배터리를 평가하고 생산하기 위한 체제를 갖춰가는 뜻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 회사일지 세계 탑 자동차 회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현재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과 계약을 했고 도요타는 자체 전고체를 개발 중이니 1위, 2위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BMW, 기아, 포드는 스펙 DCRC랑 합병할 솔리드 파워에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퀀텀스케이프랑 또 계약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여기 보이는 어떤 기업이랑 계약을 맺어도 퀀텀스케이프는 충분히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퀀텀스케이프의 기술력도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했을 테니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다른 OEM들도 따라서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와 계약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퀀텀스케이프의 내년 9월 예상 주가입니다. 3명이 평가했고 평균은 $34이지만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신빙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석 결과가 나와야 대략적인 타깃 주가가 나올 듯 합니다. 최근에 소파이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급등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주오의 분석가 댄 돌레브는 소파이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돌레브는 매수 등급과 함께 $28의 목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소파이는 몇 년 동안 대부분 모기지, 학자금 및 개인 대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였으나 차세대 기능을 갖춘 모바일 뱅크 회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돌레브에 따르면 소파이는 2020년 매출의 83%를 모기지 대출에서 나오고 있지만 2025년까지 소파이는 모바일에서 현금 관리, 거래 및 중개, AI 자문, 암호화 서비스가 회사의 수익 흐름의 30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결제 처리 시스템을 추가하여 매출의 25%를 발생시키고 매출에서 모기지 및 대출의 목을 약 40%로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파이의 모기지 및 대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킴으로써 매출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돌레브는 모기지와 대출이 매년 20에서 25% 범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기존의 소파이의 모기지 대출은 계속 증가하면서 다른 사업 분야의 매출이 급성장하여 모기지 대출이 전체 매출에서 40%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 부분 중 일부는 150%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파이는 2025년까지 매년 4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8억 달러의 매출이 4년 동안 350%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킹 알파에서 실제 예상 매출이 그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40%까지는 아니고 35% 정도로 성장할 듯 보입니다. 3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2025년 예상 매출은 3.47 빌리언 달러로 3.7 빌리언 달러보다는 조금 작은 수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새로운 타겟 주가가 나와서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프리의 분석가는 소파이의 타겟 주가를 25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미지오보다 낮은 타겟 주가이지만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타겟 주가입니다. 소파이의 2022년 9월 예상 주가입니다. 평균 24.5달러로 지금보다 5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5명의 애널리스트 중 4명이 매수이고 1명이 홀드입니다. 아래 보시면 4개 기관에서도 발표했는데 크레딧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수 의견입니다. 소파이의 CEO 안토니 노토가 소파이의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고 최근 안 좋은 장에서도 계속 오르면서 여러 기관들에서 타겟 주가를 높게 잡는 것을 보면
소파이가 점점 빛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페이스북이 어제 4%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급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현재 페이스북의 주가가 거의 4%가량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광고 정책이 페이스북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뉴스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에 어떤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애플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더욱 비싸고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7월에 있었던 애플의 iOS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에 제한 없이 수집하던 정보를 이제는 사용자가 허용해줘야 수집 가능하게 바뀌었고 3분기부터 이게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 비중은 99%입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로 먹고 사는 SNS 주식들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폰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광고 매출이 하락되면 페이스북은 큰 타격을 입을 듯합니다. 페이스북을 언제 매수할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저라면 3분기와 4분기 매출을 보고 정말 큰 영향이 있는지 확인 후 진입할 듯합니다. 실적 발표 전 미리 말하는 것을 보아 실적 발표 때 큰 충격을 감내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실적 발표일은 11월 3일입니다. 우버 또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버가 21년 3분기와 4분기 가이던스를 좋게 예상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21년 4분기에는 첫 흑자가 예상되면서 회사 창립 후 12년 동안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SEC의 제출 가이던스에 따르면 21년 4분기에 조정 에비타가 0에서 1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것은 21년 4분기에 흑자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버는 21년 2분기에 우버 수요 증가에 따른 우버의 운전자 공급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러한 성과는 3, 4분기에 빛을 발하면서 흑자를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중 선두주자인 우버가 상승하면서 경쟁자인 리프트도 같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우버의 22년 9월 예상 주가는 평균 68달러로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이지만 50%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2023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버에게도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우버 공유 차량에서 일하는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고 최저임금 보장 및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버에서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있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영업이익이 감소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몇몇 나라와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아직 이러한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운전자에게 정규직 임금과 실업보험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며 네덜란드 법원도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크게 반발하여 이러한 법원들의 판결에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장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추세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1월 주민투표를 한 후 판결한다고 하고 있고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우버와 리프트는 정규직 전환 저지 광고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우버를 투자하시거나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